한국 시간으로 지난 5월 22일 문재인 씨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 발표문에 그렇게 집중하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번잡한 일들도 많았고 각 정당은, 특히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 발표문, 그거 형식적인 거다. 가서 홀대를 받았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연신 굽신굽신 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재인 씨는 귀국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이번 방미는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또 뻥을 치는구나. 거기 가서는 그렇게 땅에다 얼굴을 쳐박고 다니더니 돌아와서는 제 버릇 못 버리고 또 자기 과시를 하는구나. 아마도 그랬겠죠. 사실 문재인 씨가 성과라고 내놓은 것은 미사일 사거리를 없앴다. 또 우리 한국군에게 백신 55만 명분을 받아오기로 했다. 고작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가서 엄청나게 돈을 미국에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온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내세운 그 성과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별거 아니고, 그나마 미사일 사거리를 폐지하는 것, 이것을 두고 전자권 넘겨오는 것도 조건을 좀 바꿔야 하겠다. 송영길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무엇인가 새로운 목표를 찾은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대우를 맞춰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여기에는 큰 음모가 뒤에 있는 겁니다. 사실 문재인 씨는 이번에 돌아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물론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트로피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안 가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5월 26일 청와대에서 정당 대표를 초청한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오랜만에 여야 정당 대표님들을 모셨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드리고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흔쾌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기에 국민의힘 당대표 대행 김기현 씨도 참석을 했죠. 초당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치적 생명을 내놓고 책임을 지십시오. 문재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구나. 무너지지는 않았구나. 이럴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 한미동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뜻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한미동맹은 문재인 씨가 남북관계, 이 땅콩 껍질 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일국 이제, 이 비슷한 것을 추구할 때 협조해주는 동맹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씨의 시각에서 트럼프 대통령 때 한미동맹은 오케이였다. 대북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어떨까? 다들 무엇인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 직전에 황교안 씨는 백신 외교를 한다고, 민간 외교를 한다고 갔다 와서 트럼프 때의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쾌해하고 있다. 그러니 문재인 씨가 말하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딱 끊어졌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동안에 좌충우돌하면서 끌고 왔던, 실제로는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낙인 찍히고 말았죠. 그러나 문재인 씨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끊어진 줄 알았던 길이, 그 한미동맹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는 뜻입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처럼 내가 움켜쥐고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문재인 씨가 이번에 여야 정당 대표를 모아놓고 한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에 우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여기서 우리 입장은 문재인 민주당이 되겠죠. 여기에 정의당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좌파 정권, 범촛불 정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혹시 백신인가? 아니면은 경제협력인가? 화폐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국민은 백신 부족 때문에, 백신이 없어서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씨는 우리 국민들과는 시각이 다른 인간입니다. 오로지 자기 꿈만 추구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선 한미 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는 확고한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벌써 한 몇 달 못 들었던 이야기 같죠? 이거 트럼프 대통령 때 연일 나오던 스토리입니다. 정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는 더 이야기한다는 것이 신물이 날 지경이다. 리마연의 지난 방송에 차곡차곡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궁금하면 다시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거 다시 찾아서 제대로 보십시오. 그걸 학습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처럼 눈 뜨고 바보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죠.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리저리 포장을 해도 그것은 북한 비핵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확고한 공감대가 생겼다. 마련이 됐다. 이미 달성했다 이것이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 받았다. 어디에 있는가? 이번에 한미 공동 성명이 있었습니다. 원문에 US ROK 리더스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공동 성명입니다. 이 영문으로 된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은 중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The Alliance Opening a New Chapter. 이게 소제목입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미국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문재인 씨는 여기에서 상대방이 약속하는, 여기에 승복하는 그런 내용을 공동성명에 박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공동성명에서 상대방이 뜻하는 대로 써주고 서명을 했으면 발뺌할 도리가 없는 것이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다. Their shared commitment.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뭐에 대한 것이냐? To the complete. 완성하는 것이다. denuclearization of a Korean peninsula.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진핑이 항상 강조하던 것이 한반도 비핵화였다는 거. 트럼프 대통령 때 언제나 이렇게 문서를 쓰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 시진핑은 한반도 비핵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와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썼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에 대해서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끌려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죠. 여야 정당 대표를 불러놓고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참 이걸 보면은 문구 하나하나에 물론 양측에서 신경을 썼겠죠. 그렇지만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것이 그것이죠.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공동의 목표로 명시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목표로 그것을 명시했다. 말은 좋은데 이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념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고,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것이 세계 평화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앞에서 보았던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미 간의 공동의 목표로 명시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구축, 이게 이제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그런데 앞에 한정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출발인가 하면은 외교와 대화의 출발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의 이런 문제는 외교와 대화로 푼다. 여기에 외교와 대화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악몽처럼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제재를 배척했던 그것이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출발점으로 하는가 그랬더니 싱가포르 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 둘이 출발점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씨는 공동성명에 이것을 분명히 새겨 넣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씨가 쾌재를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번 이 공동성명에서 영문으로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We also reaffirm our common belief. 우리는 역시 또한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여기서 common belief, 이것은 공통된 신뢰, 합치된 신뢰, 이렇게 확장 해석을 할 수가 있죠. That diplomacy and dialogue, 그 다음에 무엇을 바탕으로 했는가?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남북 간 이렇게 되겠죠. And US DPRK, 미국과 북한 간의 커미트먼트. 그런데 어떤 거냐? such as,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되죠. 더 2018 판문점 디클러레이션 and 싱가포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2018년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성명,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essential이다. are essential to achieve,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어디에서? On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약속에 기초한, 여기 기초한이 중요합니다.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책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맹세를 한 셈입니다. 여기에서 필수적이다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핵심적이다, 원칙이다, 기준이다. 따지면 그것이 법이다 하는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어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합의의 토대 위에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동안 평화 노래가 좀 그쳤죠. 그런데 다시 시작하고 있다. 트럼프 에러, 트럼프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평화의 시계만 되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한반도가 요동치는 문재인 씨의 쇼가 다시 개막을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는 문재인 씨가 운전대를 잡았던 시대이고 대한민국이 항상 위태위태하면서 전쟁의 위기 앞에 걱정을 했던 시기인 겁니다. 문재인 씨의 쇼는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를 그렇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 지나갔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 다시 시작한다고 선포를 한 겁니다. 문재인 씨의 말입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공동성명에 담은 것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공동성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s. 여기까지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표현했다. His support. 그의 지지. 뭐에 대한 거냐? for가 나오고 인터코리안 다이얼로그. 남북 대화. engagement and cooperation.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런데 engagement and cooperation 이 부분이 또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 나왔던 똑같은 소리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갔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와 계속 만나자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데 써먹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지지를 이렇게 공동성명에 담은 것, 이거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성김, 그를 임명했을 때 뛸 듯이 기뻐했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왜 그랬는지 지금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북한에게 대화를 재개합시다. 그동안 끊어진 것이 아니고 멈춰 있었다고 마음대로 풀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과 같다. 그리고 보면 성김 씨는 트럼프 대통령 때 문재인 씨와 김정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죠. 그가 문재인 청와대와 얼마나 밀착이 되어 있었는지 사실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이야기는 그때 중간에 있던 그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불러와서 일을 시킨다면 북한에게 대화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 하던 거 계속하자. 이렇게 한 것이 된다. 물론 앞에서도 그랬죠.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그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계승해서 성김 씨가 와서 대화를 잠시 쉬다가 다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이 그냥 통째로 살아나는 겁니다. 지난 4년을 한 번에 살려낸 것이죠. 문재인 스타일의 이 남북 대화, 여기에 우리는 또 기억나는 아슬아슬하면서도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때 정의용 씨가 트럼프 초청장을 위조했다던가 아니면은 김정은이의 그 편지를 몰래 읽어봤다든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만나달라고 초청장을 준 셈이다. 문재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부분입니다. 또다시 반복될 것인가? 이번 5월 26일 청와대에서의 여야 5당 대표 그 오찬 간담회에서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을 취소하든지 연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 앞에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만나자 하고 초청장을 주었으니까 이왕 그런 거 그러면은 한미연합훈련을 관둠으로써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자. 미국이 한 번 더 양보를 해야 하겠죠. 문재인 씨 계산에 따르면. 정의당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자리에 김기현 원내대표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좌파들은 문재인 씨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잘 요리했고 문재인 씨가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공유하고 있구나. 그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대표의 말에 문재인 씨가 답변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어렵지 않겠는가. 바로 이 내용을 5월 26일자 미국의 소리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각종 주장이라든지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문재인 씨가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을 올라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재인 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거대한 미국의 대통령을 코끼리여도 타고 자기가 부리고 당나귀여도 자기가 타고 부리고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군과 함께 작전하는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미연합훈련이 여태까지 그 대면 훈련을 한동안 못했죠. 전혀 안 했죠. 그것을 대규모 대면 작전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해서 그것 때문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청와대에는 문재인 씨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신 협력은 매우 뿌듯한 성과이다. 한미 간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전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이 단지 컨베이어 벨트에 앉아서 나사 조이는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한국 기업이 돈을 일방적으로 갖다 주기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케일 큰 문재인 씨는 세계에 백신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물론 북한에 백신을 주는 것도 앞순위에 계산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한국군에게 55만 명분 백신 지원. 문재인 씨의 생각이 어떤가?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 그 백신 협력 그거 말고 그와 별도로 미국이 우선 55만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중시한 매우 뜻깊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군에게 백신 접종을 해서 한미연합훈련 대면 작전을 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받은 것은 남에게 줘도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그 백신을 김정은에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하자 하는 초청장을 보냈다고 문재인 씨는 그렇게 풀이를 했죠.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바이든이 선물로 보냈다고 하면서 김정은에게 보낼까? 어차피 선물이니까.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박지원 씨가 미국에 갔습니다. 이제 박지원 씨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정의용이 했던 그런 정의용 노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지켜보아야 하겠죠. 물론 문재인 씨가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귀국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또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힘이라든지 일반 보수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재인은 망했다가 아니다. 바로 그 점인 것이죠. 문재인 씨가
2017년 보궐대선 때 타임지하고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쫓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 북한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하면서 친미 분자 노릇을 해서 그가 확실히 보궐 대통령 자리를 휘어잡았죠. 미국을 이용한 겁니다. 지방선거 때는 어땠습니까? 싱가포르 회담, 지방선거 휩쓸어 버렸죠. 2022년 대선은 어떨 것인가? 지금 분위기를 보면 또다시 평화 프로세스 하면서 북풍이 엄청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백신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아주 거세게 밀어 닥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참 전에는 단지 북풍만 불어도 대선이 휘청거렸다고 하죠. 지금은 백신의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릴 상황인데 거기에 북풍에 미국의 바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는 그럴 겁니다. 김정은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평화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김정은이는 그냥 써먹는 도구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재인 씨가 하는 모든 일은 북한을, 김정은이를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해체 위기까지 몰아붙이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헌법에 위반되고 그리고 형법에 따르면 여적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